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두 가지 좀 동시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PSMP,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고요. 그 미세 플라스틱, 폴리스타이린 미세 플라스틱과 과부하물을 좀 같이 좀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이슈야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미세 플라스틱과 뭐 다른 물질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논문이고요. 2024년 10월에 나온 케모스피어라고 굉장히 저명 학술지입니다. 내기 어렵고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대중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는 간단히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지는 뭐였냐면 일단 시뮬레이션 일단 해봐요. 그래서 과연 이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과 과불합물이 일단 달라붙는지, 쉽게 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 PFOS라고 하는 과불합물의 어떤 흡착제가 될 수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일단 둘이 결합한다는 걸 일단 확인했고요. 그럼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때 어떤 복합 독성이 나타나진 않을까,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독성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일단 우리 몸속에서 과불합물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뭐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 특히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또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간다는 거는 이미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만났을 때 이런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지 우린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 그랬더니 어떤 실험을 하냐면 동물 중에서 이제 제브라피쉬라고 하는 이제 어류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거기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일단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원래 PFOS가 일단 독성이 원래 있어요. 예, 당연히 뭐 독성이 간에도 영향을 주고 뭐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잘 안 빠집니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거의 5년 넘게 걸려요. 그만큼 그 체내에서 잔류하는 기간도 깁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스타인 미세 플라스틱이 PFOS의 독성을 더 악화시키더라. 예,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발달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산화적 스트레스까지 증가하더라. 행동 변화까지도 관찰이 되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뭐 괜찮다, 이 정도 노출량 괜찮다라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합쳐지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는 우리는 조금씩 고려해야 되는, 이제는 무조건 고려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이거 결과를 보시면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안 되겠다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로는 일단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플라스틱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만두 포장하시면 저런 데 많이 담아서 주잖아요. 근데 저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아요. 왜냐면 그 단열 효과가 좋아서 저 소재가 그 온도가 더 잘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두는 따뜻해야 맛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리고 저게 또 싸고 가벼워요. 그래서 저게 지금 널리 애용되고 있는데 가급적이, 근데 저게 폴리스타이렌인데요. 이게 뭐 조금만 마찰이 일어나도요, 충분히 미세 플라스틱 발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직접 가서 드시고, 만두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가서 드시거나 직접 용기를 가져가서 포장해 온다든지 그런 게 좀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언제 직접적으로 노출되냐면 바로 이런 컵라면 비슷해 이겁니다. 이런 용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스티로폼 같이 생긴 거 있죠. 지금 당연히 이거 이용되고 있고요. 불법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긁는 과정에서 마찰이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뭐 나무젓가락이든 뭐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표면에 이렇게 긁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때 미세 플라스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거 드시게 된다면 갑자기 뭐 긁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이 업계 관계자분이 용기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 업계 관계자분이 용기가 바뀌면 맛이 바뀐다. 맛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레시피를 다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애로사항도 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과불합물에는 언제 노출되는가? 정부가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결론 냈냐면요. 우리가 실제 몸에서 그 과불합물이 검출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의 90%가 바로 기여한 게 바로 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또 어느까지 조사를 했냐면, 어디까지 조사했냐면 PFOS를 한번 모니터 해봤어요. 우리 그 식품에서 얼마나 나오는가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수산물에서는요, 무려 이 PFOS, 몸에서 잘 빠지도 않는다는 PFOS의 이 과불합물의 검출률이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럼 이게 다른 나라도 비슷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조사하면요, 검출률이 40%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는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대비 무려 약 30배입니다. 굉장히 많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이 저는 무슨 수산물에 굉장히 원한이 많은 사람인 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 수산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산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오염돼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좀 지적하는 거지 수산물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여기 종사하신 분들도 죄가 없고 그분들 일부 넣은 것도 아니고 예, 그분도 피해자입니다. 그분들도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있으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요. 근데 이런 게 바다로 넘어가면 물이 원래 증발하잖아요. 그때 같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다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에서 저렇게 검출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다 오염돼가는 그런 슬픈 현실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튼 우리가 노출되는 건 이제 사실인데, 그럼 정부에서 당연히 안전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겠죠. 하는데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도 당연히 바뀌고 있고요. 2020년에는 그 안전 기준이 바뀝니다. 더 엄격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 기준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보니 과연 우리가 노출된 수준은 괜찮은가라고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출된 수준은 괜찮다. 여러 가지 독성 결과를 고려해봤지만 아직 인간한테 그 노출된 수준은 뭐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훈훈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정부가 말하는 이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단일 독성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PFOS면 PFOS, PFOA면 PFOA. 단일 독성만 가지고 이거 안전하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지금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복합 독성 연구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PFOS도 지금 다른 미세 플라스틱과 같이 있었더니 이런 또 다른 복합 독성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PFOS의 독성을 더 강화시켰잖아요. 그 PS, 그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을 더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런 결과들이 쌓이게 되면요, 지금 이 기준 있죠. 이 기준도 기준치가 바뀝니다. 기준치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또 독성류가 쌓이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어떤 자료 보여드렸었는데요.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이게 해마다 바뀌어요. 한 20년 전 자료 보면요, 뭐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기준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일하게 기준치 세워놨을까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독성류가 쌓이니까 점점 엄격하게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수치도 안전하다 말한, 지금의 안전하다고 말한 기준치가 언제든지 더 엄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또 복잡하고 불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서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면 최대한 노출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폴리스라이렌 미세 플라스틱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런 도시락 용기라든지 아까 말한 이런 컵라면 그런 특정 용기들에서 우리가 그 미세 플라스틱, PS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좀 과불암으로 좀 오염도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가급적이면 너무 좀 과한 섭취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식하시면 됩니다. 소식하시는 습관 들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멤버십 가입으로 또 채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